NIG 넥스1 96만 2천원, 52주 신고가 경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일 우상향, K 방산지수는 연초 대비 54.38% 폭등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방산주 담고 계신 분들, 이 급등의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지정학 불안 때문에 잠깐 뛴 테마주?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성격의 움직임입니다. 이 숫자들 뒤에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아직 포착하지 못한 하나의 기술적 전환점이 숨어 있습니다. 미래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역사적 신호탄. 이 영상에서 그 기술의 정체와 이것이 여러분의 자산 방어 전략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지 데이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힌트 하나 드리죠. 답은 증권시장 안에 없습니다. 2026년 4월, 현대로템이 한 편의 영상을 공개합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에서 실제로 발사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코드명 하이코어. 당초 목표치였던 마하5를 가볍게 넘어서 마하6의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마하6, 초속약 2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분이면 도달하는 속도죠. 이 영상을 한번 보면 잊기 어렵습니다. 하이코어는 해수면 위 단 5m 높이로 초저공 비행을 합니다. 시스키밍이라고 하죠. 바다 표면을 훑듯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행 중에 엔진을 의도적으로 껐다가 다시 점화하면서 급가속 회피 기동까지 수행합니다. 이 기동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상대 방공 시스템 입장에서 미사일의 궤적 자체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기존 요격 체계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기동입니다. 방산 전문 매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KF-21 보람에는 이제 하늘을 나는 해양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앞서 확인한 NIG 넥스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폭등. 그 진짜 원인이 바로 이 영상에 있습니다. 시장은 하이코어 발사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반응했습니다. 막연한 지정학적 불안감에 베팅한 게 아닙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투기에 통합해 실사격까지 공개한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그 대열에 대한민국이 올라선 겁니다. 투자자들이 반응한 건 미사일 한 발의 성능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방산기술 위상 자체가 한 단계 격상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 우리 기업이 축적한 기술력, 그 위에서 만들어진 전략 자산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표를 받는 순간, 이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국가 기술력이 곧 자산 가치로 전환되는 구조가 눈앞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무기구에 신무기 하나 추가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왜 수십 년간 유지해온 수세적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이렇게 공격적인 억제력 확보라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이코어라는 기술이 가진 진짜 전략적 무게가 보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기존 지상발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현무 시리즈를 비롯한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위력 자체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발사대의 위치 노출입니다. 현대전장은 위성 정찰과 무인기 감시가 상시 가동되는 환경입니다. 이 조건에서 기동성이 제한된 지상발사대는 선제 타격의 최우선 표적이 됩니다. 발사 전에 무력화되면 미사일의 성능은 의미를 잃습니다. 이 미사일이 KF-21 전투기에 장착되면 구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발사 지점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전투기는 작전 반경 내 어디서든 원하는 시점과 방향으로 미사일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적 입장에서 마하 6의 극초음속 타격이 언제 어디서 올지 예측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수세적 방어에서 능동적 억제로의 전략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건 분석가들의 전망이 아닙니다. 2025년 8월 13일, 한국 정부는 KTSSM 기반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아미 레커그니션과 더 워존이 동시에 보도한 이 발표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지상 발사의 위치 노출 위험을 구조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 국가 전략 차원의 공식 결정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자체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 기술을 확보한 국가 반열에 오릅니다. 위협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위협 자체를 관리하는 위치로의 전환입니다. 이 전략적 전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보험이 되는 구조는 뒤에서 숫자로 풀겠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전략적 당위성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한국은 이미 그 퍼즐의 핵심 90%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90%가 구체적으로 뭔지 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처음부터 새로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엔진과 셰시를 가지고 더 빠르고 강력한 자동차를 조립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현무 7과 하이코어에서 검증된 기술 자산이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열 소재. 극초음속 비행 중 미사일 표면 온도는 2000도를 넘깁니다. 한국은 지상 발사 시험을 통해 마하 5 이상, 섭씨 2000도가 넘는 극한 환경을 견디는 소재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플라즈마 총신 기술. 마하 5를 넘기면 미사일 주변 공기가 플라즈마 상태로 변합니다. 전파가 차단되는 블랙아웃 존이 생기는 겁니다. 미사일이 눈을 감고 날아가는 셈이죠. 이 상태에서도 유도 통신을 유지하는 기술, 검증 완료입니다. 그리고 핵심 중의 핵심, 스크램제트 엔진. 에이비에이션 위크와 더 월존의 2025년 9월 보도에 따르면 하이코어 비밀 시험에서 마하 6속도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의 실제 연소 데이터까지 손에 쥔 겁니다. 리스크는 낮고 개발 속도는 빠릅니다. 여기에 물리학이 보너스를 하나 얹어줍니다. 공중 발사의 효율성입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면 미사일은 정지 상태, 해수면 고도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두꺼운 대기를 정면으로 뚫어야 하죠. 반면 KF-21에서 발사하면 어떻게 됩니다? 고도 15km의 마하 1.5 이상의 초기 속도를 공짜로 얻고 시작합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겁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가 2025년 발간한 극초음속 무기 보고서가 이걸 숫자로 증명합니다. 공중 발사는 지상 발사 대비 부스터 크기와 중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술로 미사일을 더 작게 만들거나 같은 크기에서 사거리를 더 늘리거나 전술적 선택지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걸 경제 언어로 번역하면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최대의 억제 효과를 뽑아내는 구조입니다. 적은 비용, 더 큰 억제력.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산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경로이기도 합니다. 검증된 기술, 물리적 효율성, 경제적 합리성, 세 축이 전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아직 핵심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빠르기만 해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이 수조 원짜리 최첨단 방공망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방공체계의 설계 원리부터 해부하겠습니다. 사드, 패트리어트, SM-3, 현존하는 최첨단 요격 시스템들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예측 가능한 궤적으로 날아온다는 전제. 탄도미사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발사되면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올라갑니다. 최고점을 찍고 중력에 따라 떨어집니다. 야구공 궤적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공이 손을 떠나는 순간 컴퓨터가 어디로 떨어질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궤적이 물리 법칙에 묶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격이 가능한 겁니다. 순항 미사일은 다릅니다. 이건 낮게 직선으로 날아옵니다. 하지만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느립니다. 아음속, 마하 1도 안 됩니다. 레이더에 잡히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약점을 동시에 제거한 존재입니다. 속도부터 보겠습니다. 마하 5 이상, 초속 1.7km, 서울에서 대전까지 1분이 안 걸리는 속도입니다. 하지만 빠르기만 하면 게임 체인저라 부르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궤적입니다. 이 미사일은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고도에 깔려서 레이더 탐지를 회귀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변칙 기동을 합니다. 포물선처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직선처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파도 위를 서핑하듯 경로를 실시간으로 바꿉니다. 방공 시스템 입장에서는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미 의회 조사국 CRS가 발간한 하이퍼소닉 웨펀스 보고서가 이걸 공식 확인했습니다. 기존 방공망은 예측 가능한 궤적에 최적화돼 있어 변칙 기동하는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미국 의회에 제출된 분석입니다. 수조 원을 투자해 구축한 방패가 이 미사일 한 발 앞에서 구멍 뚫린 우산이 됩니다. 이걸 전략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상대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방어막을 무시하고 심장을 직접 찌를 수 있는 창. 대한민국이 그걸 손에 넣은 겁니다. 실전 시나리오로 그려보겠습니다.
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ER에서 도발 징후가 포착됩니다. KF-21이 즉각 출격합니다. 공중 발사이기 때문에 위치 노출이 없습니다.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선제 타격. 미사일이 발사되기도 전에 발사대를 제거합니다. 도발 의지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이것이 킬체인의 완성이고 대한민국 안보가 수세적 방어에서 능동적 억제로 전환하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동북아 세력 균형의 판 자체를 다시 짤 수 있는 카드를 한국이 쥐었습니다. 좋습니다.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전력이라는 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무기가 내 통장 잔고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시를 갖춘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 자산에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안보 기술이 어떻게 당신의 자산 가치로 전환되는지 그 자산화 공식을 지금부터 증명하겠습니다. 이 군사 기술이 실적으로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방산 빅4,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KAI 이 네 곳의 2026년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가 7조 4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41% 증가. 금융정보업체 컨센서스 기준입니다. 테마주가 매년 이 속도로 이익을 불리진 못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구조적 성장주 전환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올해 방산 수출액만 봐도 154억 달러, 전년 대비 60% 넘게 뛰었고 KAI 한 곳의 수주 잔고만 120조 원에 달합니다. 일회성 호재가 만드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왜 하필 한국에 집중되느냐? 하이코어 공개 직후 인도네시아 언론이 자국 정부를 다그쳤습니다. 필리핀한테 추월당하기 전에 KF-21 도입을 서두르라고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4.5세대급 전투기와 극초음속 전략무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F-35를 수출하면서 자국 최첨단 전략무기까지 같이 넘기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구매국 입장에서는 별도 조달 없이 전투체계 전체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곳이 한국뿐인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16대 도입 협상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 독보적인 패키지 때문입니다. 수출만이 아닙니다. 이 기술의 경제적 파급력은 방산업종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분석 보고서를 보면 KF-21 프로그램 하나의 총 경제 파급 효과가 18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극초음속 비행에 필요한 내열 소재, 정밀 센서, 추진기관 기술이 항공우주, 반도체 장비, 조선 산업으로 직접 이전됩니다. 방산이 원천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이 민간 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고 거기서 양질의 일자리와 세수가 나옵니다. 이 선순환 고리가 안보 자산화 공식의 핵심 작동 원리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 영업이익 41% 성장이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산업, 18조 원 규모의 민간 기술 파급, 안보 리스크가 투자 기회로 전환되는 구조,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전환의 구조를 가장 먼저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안보라는 보험이 편입되어 있습니까? 방산주가 현재 어떤 비중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시각을 남겨주십시오. 기술 자립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경제 현실. 이 모든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떤 미래로 이끌고 있을까요?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방산 빅4 영업이익 41% 급증, 수출액 154억 달러 돌파. 단순한 경기 호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 하이코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었고 마하 5 이상의 이 기술이 KF-21과 결합되면서 대한민국은 방어에 머물던 국가에서 능동적 억제를 구현하는 국가로 질적 전환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 힘이 안보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18조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독보적 패키지 경쟁력. 여기서 핵심은 이 경쟁력이 만들어내는 안정적 외화 현금 흐름과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구조적 해지 효과가 한국 시장 전체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국가 안보 역량이 시장 안정성을 거쳐 개인 포트폴리오의 방어벽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안보가 곧 자산이 되는 이 메커니즘, 오늘 확인한 안보 자산화 공식의 본질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전략은 고슴도치의 가시였습니다. 건드리면 아프다는 경고. 효과적이었지만 본질적으로 수비의 논리였습니다.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KF-21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적의 핵심 전력을 정밀 타격합니다. 더 이상 고슴도치가 아닙니다. 도발 의지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독침을 품은 매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기술을 자립하고 무기를 수출하며 그 수익으로 더 강한 기술을 개발하는 선순환의 중심에서 선도그룹으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기술이 안보와 경제를 어떻게 바꾸는지 데이터와 논리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함께 미래를 읽어나가겠습니다.